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뭐 당연하게 만나서 했던 업무들이나 활동들을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배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메타버스 뭐 많이 들어는 봤는데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쉽게 이야기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그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 자체는 그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그 유니버스의 합성어로서 이런 가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레디 플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가상 장비를 그 VR이라는 가상 장비를 쓰고 이런 특정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이 공간 안에서 그 여러 이제 동료들과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떠나가지고 이런 가상 공간 자체를 이제 메타버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상현실이라는 건데 뭐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최근에 유독 메타버스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현대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연결들이 단절이 되고 직접적인 만남이 어렵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 간접적으로 이제 만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기술적으로 더 보완해 준 게 이제 5G 정보통신망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참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회의할 때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이 한다고 맞아요. 하고 그리고 뭐 아이돌 그룹들도 이걸로 활용을 참 많이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영화 앞서 이야기하셨고 게임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 자체는 그 VR 장비만 있으면은 전국에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이 VR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 메타버스에 그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그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교육이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음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연 이런 데서도 그 메타버스가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례로 들면은 그 미국의 그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트래비스 스콧이 이런 메타버스의 그 공간 안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그 대규모의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요. 그 전 세계 이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본인의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컨퍼런스 관련돼서 이게 메타버스로 하는 회의나 아니면 이런 컨벤션 같은 것들이 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적응하는 데는 뭐 무리가 좀 없으셨나요? 예, 그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좀 적응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 자체가 이제 현실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발표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셨어요? 예, 저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예, 들어가가지고 듣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하고 듣고 피드백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예,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현실하고 똑같이 이런 그 무대를 활용해가지고 심지어는 그쪽 안에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도 PPT도 띄워줄 수 있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우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메타버스가 수업에 교육적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서 실제 교육에 도입을 한 케이스들도 많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이 교육 현장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교육적에서 그 메타버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측면이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 가상의 플랫폼을 구성해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제조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 제조 설비를 뭐 배운다고 하면은 네. 이런 가상의 플랫폼을 구성해 놓고 이제 학생들이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네.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그 특수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대신에 이런 메타버스 공간은 그런 비용적인 그 시간적인 제약 없이 그 공간 안에서 특수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학과 이제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네. 이런 본인들이 설계한 이런 프로젝트 메타버스 그 공간 안에 실제로 그 VR 장비를 쓰고 그 안에 몰입을 해가지고 네. 본인이 그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제 걸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간이 필요한 공간인지 불필요한 공간인지를 직접 몰입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설계 도면으로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와닿게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 크기와 실제 또 비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참 예전에는 화상 회의, 뭐 화상 수업 위주였다면 이제 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실제 자기가 체험하는 듯한 느낌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학생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남대학교에서도 이 건축 디자인의 메타버스 가상 공간 이용해서 수업을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교육에 적용을 실제 하기까지도 참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고, 처음에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좀 접목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처음에 메타버스를 처음에 접한 그 경우는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할 당시에 이제 아일랜드에서 공학 혁신 대상을 받은 VR 기반의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향후에 현대 사회는 이제 무수히 많은 난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그런 기존의 교육을 그대로 해가지고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저희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에서는 그 첨단 융합 구조라는 그 VR 기반의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개설을 해가지고요. 네. 학생들한테 그런 난제들을 던져주고 이런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그 문제들을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아일랜드 접하셨던 그게 몇 년도였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2018년도 정도. 비교적 됐습니다. 최근이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VR 프로젝트 기반으로 첨단 융합 구조 수업을 개설을 하셨고 또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난제를 풀어나간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저는 잘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첨단 융합 구조라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였을 때요. 네, 건축학과에서 리모델링 교육을 한다. 예. 그때 이제 그 발주처나 건축주가 요구하는 거는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남겨놓고 네. 그 뒤에 이제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림처럼 저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는 저 외관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따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그 뒤에 이제 건축 구조 시스템이 다양화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화된 구조 시스템을 본인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런 아키텍처 툴에서 그 구조 해석 툴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그 3D 프린팅으로 이제 매스 스터디한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거는 구조 해석 툴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부를 싹 다 그냥 0으로 두고 알아서 설계 한번 해봐라 이런 툴로 맞습니다.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본인들이 이제 컨셉 디자인을 잡고 이제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그 하중의 흐름을 이제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렇기 필요하군요.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하면서 입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는 VR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메타버스의 그 3D 모델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 부재와의 간섭은 없는지 아니면 최종적인 그런 본인의 결과물들을 직접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체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점, 이 건축 디자인의 메타버스를 활용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처럼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에서 건축 설계 수업 시에 그 메타버스 장비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매스 스터디 단계에서 네. 본인이 스케일을 조정해가면서 그런 그 공간적인 그 감을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디자인한 그 결과를 직접 VR 장비를 써가지고 그 안에 몰입형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그 공간을 체험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건축물들에 대한 이런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보니까 시선에 따라서 그 화면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 구조를 또 달리 볼 수도 있고 본인 네, 손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또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저 VR 뭐 게임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맞아요. 해봤는데 실제로 저게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다니까 참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이 잘 이미 되고 다 있구나. 네. 흔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참 많이 접목이 된것 보편적인 기술이 같습니다.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건축 디자인 학과에서 메타버스를 이 교육 외에 다른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 교육 외에 그 저희 건축 디자인 학과에서는 그 매년 이제 졸업 전시회 아니면 과제전 같이 그 학과의 주요 행사를 그 메타포트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스캔을 하고 그 메타버스의 그 공간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서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그 저희 여수시에 이제 전남대학교의 학생들 작품을 보러 오지는 못하지만 그 전 세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 전시장을 그대로 구현을 해놓고 메타버스에서 초대를 해서 직접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처럼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오. 아니 근데 이제 다 알겠고 또 이게 실제 비율 뭐 실제인 것처럼 하는 건데 인 것처럼인 거잖아요. 가상의 공간인데 맞아요. 이게 실제 해보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실제를 또 보는 것과 말이죠. 이 주의해야 될 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시면서 좀 어떤 거를 좀 느끼시던가요? 아, 예,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 자체는 이제 가상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건물을 설계할 때는 그 건물의 자중이라든지 중력 하중 아니면 바람, 풍화중과 같은 그런 주요 그 자연 재해를 고려해 가지고 건물을 안전하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 자체는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죠. 외부 요인이 아예 0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그 현실과 다른 그 창의성을 부여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이런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수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간과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한계나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점차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은 현실과 거의 흡사한 그런 공간이 이제 메타버스의 그 공간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네.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실제와 굉장히 또 흡사한 외부 요인까지 같이 고려한 가상현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참 보니까 이 활용 분야도 그렇고 잠재력도 무궁무진한 분야가 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로 또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 예,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몇 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그 특정한 기술이 그 기술적인 축적을 받아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폭발적인 변화, 즉 혁신이죠. 혁신을 일으키기까지 이런 침체기랑 폭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5G를 이용한 그 메타버스 기술 자체는 이런 그 폭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 너머에 누군가와 통화를 이런 스마트폰 매개체로 해가지고 통화를 하겠지만 앞으로 메타버스가 이제 좀 더 일반화된다면 본인 개개인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영국의 이제 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그 본인이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해 놓고 그 폴을 불러서 마치 옆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메타버스 기술에 기대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예, 여수시는 그 대한민국 그 남 끝단에 있는 27만의 그 소규모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메타버스의 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건축 디자인학과에서는 그 지역적인 여수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물과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설계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여수시에 그 수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섬들을 드론이나 아니면은 메타포트 이런 스캐닝 장비를 통해 가지고 네. 섬 전체를 다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테마 공간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제로 이제 던져주고 학생들은 그 무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설계나 뭐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재밌는데요. 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된 그 좋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가지고요. 홍보를 해주고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게 진정한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차후에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브리겐츠 페스티벌처럼 그 여수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한 소규모의 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전남대학 건축디자인학과 배지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